뿅뿅뿅. 뿅뿅뿅. 이병 됐어요. 아, 예. 오케이. 아, 그게 아니야. 했어? 오케이. 자, 일단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일단 12개를 다 맞은 사람들이 많기는 해요. 일단 한 명. 1번을 틀렸다 고쳤어요. 난 처음에 이게 답이 잘못 나온 건 줄 알았어. 죄다 1번이 2로 나와가지고 잘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한 번에 다 풀어서 맞은 사람은 한 명이에요. 한 명. 자, 그리고 한 명이 또 1, 4번을 틀렸다가 고쳐서 맞았고, 그 다음에 또 1, 2, 3번을 틀렸다가 고쳐서 맞은 사람 한 명. 그리고 1, 4번을 틀렸다가 고쳐서 맞은 사람 또 한 명. 그리고 1, 2, 3, 6, 11을 틀렸다가 고쳐서 맞은 사람 또 한 명. 이거 처음에 너무 많이 틀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초 정답률이 너무 낮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시험장에서는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고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3, 4, 7, 11 틀렸다 고쳐서 맞은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11개인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7번을 틀린 상태입니다. 자, 남은 친구들을 한번 고민을 좀 잠깐 해볼게요. 다 맞았어. 자, 그리고 2명이 더 늘었네요. 2명이 더 늘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떠냐면은 당연히 잘합니다. 당연히 잘해요. 당연히 잘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죠?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 그죠? 실수가. 그러니까 꼼꼼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도 문제들은 이제 뭐 탐구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괜찮은데 빠릿빠릿하게 다 맞추는 게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있어요. 이게 2, 3학년 올라가면은 더 문제가 돼요. 왜냐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계산 실수가 지금 1학년 수준 거에서는 계산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좀 있으면 2학년이죠. 좀 있으면 2학년. 그리고 2학년 올라가면은 좀 더 빡세지기는 할 겁니다. 뭐 일단 대수 미적원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일단 기하도 그렇고 확통도 그렇고 미적투도 그렇고 그쵸?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주기 바라고요. 그러면 잠깐만 하나 틀린 게 뭐였더라? 7번이었나? 7번 하나밖에 없구나. 자, 여기 문제가 대체로 레벨 1입니다. 레벨 1. 혹시 모르니까 1번. 맨 처음에 초기 정답률이 조금 낮아서 이거 잠깐 한 번만 좀 확인해 볼게요. 자, x가 2보다 큰 상태에서 y는 x-2분의 x-1 그래프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자, 그때 PA 플러스 PB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얘는 점근선 교점이 2,1이에요. 그렇죠? 2,1. 그래서 2,1을 기준으로 점근선을 세팅해 보면 여기 1,4,5면 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자, 이게 X축과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 B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A, 빵, 여기가 B, 빵, 0, B. 그렇죠. 그래서 고점이 각각 A, B라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가 PA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거 대입 한번 그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B는 A-2분의 1 플러스 1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맞다. 마이너스 1 넘겨서 곱해 보면은 곱이 일정하지. 그쵸? 곱이 1로 일정하지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한다. 그쵸? 그러면 뭐 산술기하 평균밖에는 없죠.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는 이차함수 최대 최소 아니면 절대부등식에 의한 최대 최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미리 인지해 줘야 돼요. 자, 그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낸다 그러면 굉장히 좀 쉬운 거밖에 안 내니까 그거 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차함수 최대 최소가 아니라면 뭘 생각할 수 있죠? 일단 산술기하 평균에 관련된 거 얘는 어떤 상태에서 쓴다고요? 곱이 일정하거나 아니면 합이 일정한 경우에 쓴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참고로 합이 일정한 상태라고 한다면 굳이 산술기하를 쓰진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무슨 4라고 한다면 A, B의 최소값을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얘는 B 대신에 4-A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0,4에서 빵 나오니까 당연히 2에서 그냥 최대 나오겠죠. 그냥 이러고 들어갈 수 있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합이 일정한 것까지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곱이 일정한 게 중요하다고요. 얘는 산술기 안 쓰고 풀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산술기 안 쓰고 풀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쓴다?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지만 지금 자꾸 소개하는 학교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식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커놨다.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 그쵸? 곱한 거 루트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어때요? 이것도 합, 이것도 합, 얘도 합이에요. 한마디로 코시-슈바르츠는 곱이 일정한 경우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곱이 일정한 경우가 안 나오고 얘는 뭐라 그래야 될까?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그죠? 이걸로 들어가죠. 얘 같은 경우에는 합이 일정할 때 합의 최대 또는 최소. 자, 합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야. 합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합이 일정한 경우는 물론 여기서도 산술기하 써도 돼요. 근데 합이 일정한 경우에는 코시-슈바르츠가 더 편한 경우가 많고요. 굳이 꼭 억지로 쓰려고 하진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곱이 일정한 경우만 잘 써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얘는 곱이 일정한 상태예요. 그러면 합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합과 그러니까 이 둘의 합으로 이끌어가야 되죠. 그래서 얘는 A-1이랑 B-1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곱이 1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더 들어갔잖아. 이거 뒤에다가 그냥 플러스 3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등식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최소를 가져주게 만들면 됩니다. 자, 얘가 지금 그냥 1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소값은 5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렇죠? A-2하고 B-1이 똑같을 때. 그렇죠? 둘이 같을 때. 근데 뭐지? 그냥 y는 x분의 1 평행이동해서 풀어도 되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하면은 그러면 수선의 발까지가 점근선이 아니고 또 바뀌죠? A-B랑 어. B-1 그러니까 그냥 1, B 한 다음에 더하기 2, 3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고 괜찮아요. 근데 실수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면은 이렇게 딱 세워놓고서는 요거의 최소값을 할 때 이걸 평이동해서 그쵸? y는 x분의 1로 만들어서 요걸 갖다가 이걸 초까지 연결시켜놓고 이거의 최소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3을 나중에 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럼 이중 체크가 들어가야 돼서 실수할 구석이 두 군데예요. 그래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하려면은 아예 그냥 평행이동을 다 해놓고 그렇죠. 그래놓고
만약에 지금 축이 그러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네.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축이 또 마이너스 1만큼 가네. 그래서 이 지점으로 수선의 발 내린 요걸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어차피 그러면 똑같아서 별 차이는 없긴 합니다. 실수 안 할 자신 있으면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실수를 안 하려면 무조건 심플한 게 좋아요. 무조건.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답은 당연히 나올 때까지 고민해 줘야 되고요. 답이 나오고 나면은 압축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렇죠? 이미 숙련이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무리함수를 좀 나가야 되는데 잠깐만. 무리함수 조금 남았죠? 오잉? 우와, 애설지를 남의 거를 들고 와버렸네. 자자자자자자 무리함수 마저 조금만 나갈게요. 마지막이에요. 무리함수 끝.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은 그냥 개별로 들어갈 겁니다. 개별로 들어가는데 저기 친구들마다 주는 게 다 다를 거야.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아직 많이 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이미 풀어서 좀 고급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친구도 있고. 어디? 알았어. 자,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좀 차등을 좀 두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무리식 문제는 두 케이스만 생각하면 되죠. 두 케이스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문제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무리식에서 무리식의 정의 조건. 그렇죠. 무리식이 정의가 되기 위한 조건. 일단 먼저 생각해 줘야 돼요. 당연히 루트 안에 3x 플러스 4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는 절대 음수가 안 나온다. 그렇죠. x의 범위가 제한된다라는 거. 그렇죠. 요거 하나. 정의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분모로 나왔을 때 유리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럼 뭐 지난 시간에도 했었어요.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분의 1 뭐 이런 거 나오면 켤레 씌워서 그냥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조금 심화되면은 이제 켤레 이용해서 들어가는 문제, 내신 출제율이 굉장히 좀 높은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외에는 무리식 쪽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들어갈 만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꼽사리로 이제 음수의 제곱근에 관련된 것도 참고는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참고로 음수의 제곱근.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도까지만 일단 무리식은 생각해 주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무리함수잖아요. 그렇죠? 뭐 이번에 지금 뭐 테스트도 전부 다 레벨 2짜리로 집어넣어놨는데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형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렇죠? y는 루트 ax.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텐데 문제는 이 앞에 부호가 뿔마인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 y는 루트 ax가 나왔을 때 1번 a가 양수라면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2번 a가 음수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왼쪽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어떻게 찾아내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로 가면 되죠. 그쵸? a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로 보면 되는데 a로 나누면 당연히 x가 양수밖에 안 나오죠. 이 등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일사분면 방향 쪽으로 나가는구나. 그럼 위인 거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플러스니까. 그쵸? y값 자체가 음수가 못 나오죠. 루트는 안쪽에 부어가지고 바깥쪽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x가 0보다 커 났던데 a로 나눠주다 보니까 x가 0보다 작거 나갔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그래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루트 ax로 나오는 경우도 똑같이 일단 a가 양수인 경우는 어때요? 일단 얘 때문에 y값은 음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래밖에 안 나오는데 a가 양수인 상태라면 그냥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a가 음수인 경우라고 한다면 억지로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자신 있으면 딴 거 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리만 하는 거예요. 정리만.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한다? 크기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죠. 예를 들어서 A 값이 여기가 1이었다 라고 친다면 A가 2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자, 얘가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더 바깥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무리함수의 핵심은 뭐예요? 꼭지점이죠. 꼭지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일단 표준형에 관련된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불마 루트 A x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죠? 꼭지점. 왜? 무리함수는 어차피 2차 함수의 역함수죠. 2차 함수의 역함수. 2차 함수는 1대1 아닌데 어떻게 역함수가 나오냐? 그쵸? 2차 함수 y는 x 중에서 한쪽만이잖아요. 그쵸? y는 x제곱 중에서 x가 양수 부분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를 y는 x에 대칭시켰을 때가 그죠? 역함수 x는 루트 y. 그쵸?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x가 0 이상이니까 y도 0 이상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y로 바뀌고 여기도 x로 바뀌니까 y가 0 이상, x도 0 이상. 그쵸? 자, 그래서 얘를 마저 정리하면 이거 뭔 소리야? 그쵸? y는 루트 x. 그쵸? 양수만이니까 플러스만 나가고 마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y는 x 대칭 무리함수로 등장을 한다. 2차 함수에서도 꼭지점이 제일 중요했듯이 무리함수도 당연히 꼭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 핵심이라면 무리함수는 꼭지점이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다시 한번 꼭지점 여기 가장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꼭지점이 0,0 얘는 꼭지점이 B,C. 그쵸? 그 다음에 A는 똑같이 2차항이 개수 같은 느낌으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일반 형태는 y는 얼마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 별 차이 없죠. 그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배제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냥 배제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일반형은. 자, 그리고 무리함수 중에서 지금 보면은 루트 내부가 계속 1차밖에 안 나오죠. 계속 1차밖에 안 나오는데 1차만 나와요? 루트 내부가? 아니죠. 루트 내부가 1차만 있는 게 아니라 2차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뭐라 그래야 될까? r제곱 빼기 x제곱. 그쵸? 2차 나오면 얘밖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밖에 안 나와요. 2차 나오면은 무조건 얘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1. 그쵸? 1, 2는 아니고 1. 자, 양면의 제곱을 하면은 y제곱은 r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그쵸? 1이구나. 다만 앞에 개수가 플러스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지름이 r자리는 원 중에서 이제 밑반원만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상 원방 문제가 또다시 등장한다라고 생각해줘도 돼요. 그쵸? 원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중심 반지름. 그래서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알고 있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문제가 원 나왔다, 직선과의 관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얘 외에는 쓸 게 없다라고요. 그죠? 2차 뜨면은 직선과 관계 외에는 아예 나올 일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만 있으면 되죠. 원방 같은 경우에는 얘 하나만 있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외에는 뭐 딱히 나머지 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잠깐만 그냥 일반적으로 루트 내부가 1차로 나오는 경우들은 그러면 뭘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직선과의 관계에서 똑같아요. 그냥 뭐 판별식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게 판별식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는 문제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당연히 역함수는 2차 함수니까 y는 x 대칭성도 사용해줘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무리함수 레벨 2까지는 일단 좀 넘어가 보고 레벨 3 쪽에 있는 문제를 한 번만 좀 가볼게요. 뭐가 있을까?
83번. 어렵지 않은 거 83번. 요거 한 번만 잠깐 좀 가볼게요. 83번.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1분 내로 풀어줘야 됩니다. 난 아직 1분이 안 되는데? 괜찮아요. 1분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당장 1분 내로 풀란 얘기가 아니에요. 답지가 없어요. 뒤에 단말 있어요. 응. 풀이 같은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얘기해. 카톡으로 보내줘도 돼요. 저기 만약에 해설 필요한 친구도 있으면 얘기해요. 해설 뽑아줄게. 그리고 만약에 저는 종이가 아까우니까 PDF로 보내주세요 하면은 PDF로 보내줄게요. 카톡 보내놓으면은 내가 보내줄게. 말로 하면 내가 까먹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줘요. 한처럼 볼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 된다 하는 게 야매예요? 아니, 그거 맞아. 그게 맞아요. 잘 풀. 잠깐만. 잘 풀었어. 완벽합니다. 오케이. 그죠? 바로바로 답 나온 사람들도 많네요.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얘가 계산이 너무 길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직관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한눈에 바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수만 해도 지금 공수원 공수토 합친 물량 이상이에요. 그죠? 그 대수만 하더라도 완성도가 레벨 2, 3가 지금 이거보다 훨씬 높아야 돼요. 진짜 빡세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저 답을 한 번만 좀 구해볼게요. 자, 계산이 아예 없이 답이 나오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자,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fx는 상관이 없죠. 지금 얘는 fx의 역함수가 만나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y는 x에 대칭시킨다 그러면은 y절편이 k인 2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쵸? gx는 역함수 그냥 바로 보이죠? 그쵸? x제곱 플러스 k.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교점을 가지는 경우 중에서 k가 제일 큰 상태면 y절편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1,6 지나가는 게 끝이죠. 그죠? 1,6 지나가는 게 끝. 그래서 1 집어넣어서 6 넣으면 되니까 k가 오면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답이 5예요. 그쵸? 풀이가 길면 안 돼요. 정리가 끝났다라는 거는 그냥 얘의 핵심이 바로 보이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역함수 구하고 이럴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딱 보고 역함수 바로 보여야죠. 이게 지금 최상위 반이라면은 당연히 그 정도 세팅은 돼줘야 됩니다. 이걸 보고 역함수를 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보여야 돼요. 오케이? 진짜 많이 풀어야 돼요. 난 안 보이는데! 그럼 많이 풀란 얘기예요. 지긋지긋하게 풀어야 돼요. 지긋지긋하게. 자, 그러면은 뒤쪽으로 넘어가서 레벨 4 한 번만 해볼게요. 아이고, 여기도 참 지겹게 많이 풀기는 했는데 저기 그 86번 한 번만 해볼게요. 86번. 그나마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이게 잘 안 보인다. 괜찮아요. 별로 문제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레벨 4, 85, 86 내신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요.
만약에 레벨 4, 5 문제를 많이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교평수에 있는 걸 푸는 게 더 낫습니다. 교평수에 있는 게. 실제 검증된 기출문제 위주로 가는 게 더 나아요. 자, 힌트 같지 않은 힌트를 좀 가볼게요. 지금 몰라 일단 그래프는 그려놨어요. 그래프는 그려볼 수 있는데 뭘 하라고 하는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러면 오히려 구할 값에서부터 들어와 주는 게 좋습니다. 맞아. 근데 이게 최선지 아니면 38,13 요게 최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최소는 이게 맞는데 최대가 2.1된지 2.1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양끝 둘 중에 뭐가 더 이렇게 큰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수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분수꼴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죠? 좌표점 나왔는데 분수꼴 나왔다. 그죠? 유리식 나왔다. 유리식은 다시 한번 비율식. 비율 관계 중에서 좌표점 가지고 비율 구하는 거는 기울기밖에 없습니다. 수능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든 다음에 이해는 없어요. 이렇게 든 다음에 이러면 원점 대칭 시켰어요. 그래프를. 그러면 이게 길기 최소값 아닐까요? 그건 좀 모르지. 왜냐면 이게 끝이 있잖아요. 38까지. 그러네. 끝이. 이게 최대가 38 할 때가 이렇게 길면 이 최대? 근데 그건 계산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건 계산해봐야 알 수 있어. 그리고 최소는 여기 접할 때 맞아. 맞죠? 최대가 지금 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둘 다 해보면 돼요. 네. 왠지 얘네 둘 중 하나인 것도 정확해요. 이제부터 38까지 다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양끝은 어차피 그 사이는 그 양끝 사이에 있을 거니까. 마치 그런 거 있잖아. 이치 함수가 있는데 아래로 블록한 이치 함수인데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양끝만 구하면 되지. 딱 그런가?
그치. 최소는 꼭지점에서 나오지만 최대는 양끝에서 나오지. 얘가 지금 그 상태야. 아 근데 제가 원점 대칭할 생각했던 거 진짜 완전 발전. 엄청 예전에 그치 예전에 비해서 훨씬 나요. 그쵸. 자 그냥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고민해야 돼. 아 잘했어. 잠깐만. 어호 오케이. 따다다다다. 잘했어요. 오케이. 자, 지금 아직 고민이 계속 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요거는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단 PQ가 지금 요 무리함수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한다? 요걸 구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지금 A랑 C는 둘 다 X좌표고요. B랑 D는 둘 다 Y좌표죠. 그러면 X좌표 합과 Y좌표 합의 부모 분자예요. 그러면 X좌표에 관련된 것과 Y좌표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기울기 외에는 쓸 게 아예 없고요. 근데 우리가 기울기를 들어가려면 X의 합이 아니고 X의 차이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X 차이분의 Y 차이 이렇게 들어가야만 우리는 기울기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합 가지고는 우리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합 가지고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다? 아예 그냥 강제로 뺄셈으로 만들자라는 거야. 그쵸? 강제로 뺄셈으로 만들자. 그러면 일단 기울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A, B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사이의 기울기예요. 그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라는 말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면은 기존 Q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 말고 원점 대칭한 함수를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그쵸?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Q점 말고 Q'이라고 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그쵸? 자, 그러면은 PQ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이용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저기 피곤하면은 저기 껌 먹으면 돼. 자, PQ, P랑 Q' 두 점 사이 기울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오케이? 하는 거 어떻게 구하냐? 판별식밖에 없어요. 그럼 AX 플러스 B로 두고 해요? 그치.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달라요. 자, 실제로 우리가 1학년 때까지 접선 문제 나왔다. 접선 문제 나왔다 그러면 판별식밖에는 할 게 없어요. 무조건 판별식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Q'에 관련된 기울기인데 둘이 어차피 원점 대칭인 상태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아니, 기울기가 제일 크려면 어때야 될까요? 아니다. 제일 작은 걸 먼저 한번 볼까? 제일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울기가 작아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P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 Q'점은 어디에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근 기울기? 더 작은 게 있죠? 더 작은 게 있어요. 언제? 접하고 넘어갈 때. 괜찮죠? 접하고 넘어갈 때.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얘랑 원점 대칭이잖아요. 당연히 원점 대칭이면은 대칭성을 이용해 줘야 돼요. 대칭성을. 그럼 대칭성을 이용한다면은 원점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네들이 공통으로 접하는 지점이 최소가 되지 않겠냐. 그쵸? 이해될까요? 그러면 굳이 두 점을 다 봐야 돼요? 아니, 원점에서부터의 기울기로 잡아도 상관은 없다고요. 괜찮아요? 원점에서의 기울기를 봐도 상관은 없다. 자, 그래서 얘는 어쨌거나 둘이 원점 대칭일 때가 결국 최대거나 최소로 나올 거라. 얘는 뭐랑 똑같다? A분의 B의 최대 최소로 봐도 상관은 없다고요.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A, B와 0, 0 사이의 기울기로 봐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1번만 이따가 마무리해 볼게요. 자, 저기 조심해야 되는 게 분수가 좀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두 자리분의 두 자리로 나와요. 답이. 따뻥. 옷이 버려졌어. 잘했어요. 자, 답 맞은 사람들은 딴 거 잠깐 풀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았어. 근데 푸가 반대로 나왔어. 네? 최대에서 최소를 빼줘야 되는데. 그럼 양수인데. 그러네. 플러스. 오케이. 최소가 이거예요. 최소가? 그거 맞을걸? 그거 맞아. 최대로. 안 돼. 저기 2, 마이너스 1이 P점일 때가 최대가 아니에요. 둘 다 다 넣어봐야 됩니다. 양 끝점 다 넣어봐야 돼요. 자, 요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참수가 구간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쳐볼게요. 나이키로 나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최소 지점이 어차피 여기니까 상관없겠죠. 최대는 어때요? 양 끝 다 해봐야 돼요. 양 끝 다 해봐야 돼요. 지금 이 같은 경우 기울기 최소인 지점이 접할 때인 거는 눈치채는데 최대 지점이 2, 마이너스 1일 땐지 38, 마이너스 13일 땐지 이걸 몰라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볼게. 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원점에서 가면은 얘는 기울기가 38분의 마이너스 13이에요. 얘 38분의 마이너스 19예요. 38분의 마이너스 13, 38분의 마이너스 19. 당연히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오케이. 자, 10. 동시에 접하는 게 왜 원점을 지나요? 왜냐면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P점 여기 있고 Q'점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둘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낸다고 친다면 사실상 얘에서 만약에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극단적인 점을 찾았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그때 Q'은 이외에 있는 모든 점들 다 판단해 본다고 친다면 여기도 극단적인 점일 때겠죠. 그러면 원점 밑에
그치, 그 원점 대칭이니까 무조건 원점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네, 근데 그러면 앞으로 그 무리함수랑 접하는 1차 함수를 할 때 그냥 ax 플러스 b라 하고 해요. 그치. 조건이 추가로 있을 거라서 어차피 미지수 두 개니까 식이 두 개만 있으면 되죠. 그럼 접한다라는 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지나가는 점좌표 같은 식 하나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럼 미지수 두 개가 처리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값을 계산해 본다면은 이게 지금 최대인 상태는 요점 지나가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38분의 13 둘 중에서 얘가 지금 최대가 되는 얘가 최대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8분의 13이 되겠고요.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은 당연히 여기 접하는 상태라서 y는 kx라고 친다면 이 kx랑 무리함수가 접하는 상태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뭐였더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였나? 맞나? 앞에 2가 있구나. 그렇죠. 그럼 요거 가지고 판별식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야. 요거 가지고 판별식 빵. 그죠? 접하는 경우로. 자,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보면, 마일 넘겨서 제곱했을 때 k제곱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은 4x 마이너스 8. 그쵸? 좌변으로 넘겨봅시다. 그럼 k제곱 x제곱 플러스 2로 묶으면 k 마이너스 2x 플러스 9는 빵. 그쵸? 이거 판별식 써본다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쵸? 마이너스 ac. 자, 요게 빵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는 빵. 이거 좀 이상한데? 괜찮아요? 맞아요. 자, 마이너스 4로 약분하니까 2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빵. 2, 1 마일이구나. 그쵸? 따라서 k 값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기울기 음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맞네요. 그럼 2분의 1은 왜 나왔을까요? 그쵸? 얘 때문에 이렇게 접하는 게 기울기가 2분의 1인 상태라서 그래요. 그쵸? 제곱하다 보니까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제곱하다 보니까. 그쵸? 없는 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일 때만 접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38분의 13 플러스 38 마이너스 13에서 하니까 38분의 25. 자,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그 간단하게 퀴즈 한 번만 다시 내볼게요. 이거 좀 뻔한 문제기는 한데 다시 한 번만 좀 해봅시다. y는 루트 x-2와 y는 x-1 아니다. 쉬운 걸로 갈게요. 루트 x랑 x-2 이걸로 갑시다. 자, 이 둘의 교점의 x좌표 x좌표를 구해볼게요. 자, 좀 너무 쉬운 문제기는 한데 교점의 x좌표 한 번만 구해봅시다. 그치.
이게 접하는 직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도 되는데 이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라서. 그래요? 접한다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가 만나면서 기울기가 똑같은 상태여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한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수학에서는. 사실 완성된 원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애초에 원을 마저 그려본다 그러면 얘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걔는 접한다라고 안 해요. 그래요? 음. 사람이 가만히니까 이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 번씩 하니까 될 거라 생각했는데 미안. 자, 답 나왔나요? 와우. 와우. 오. 어우. 우와. 2월 때 1. 아, 오케이. 이야. 이야. 어디 갔지? 아, 오케이. 어디 갔지? 아, 오케이. 아우, 잘했어요. 자, 그래서 답이 얼마일까, 저거?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 오케이. 자, 지금 답이 두 종류로 나왔습니다. 답이 두 종류로 나왔는데 x 좌표만으로 놓고 봤을 때 1 또는 4라고 한 사람이 있고 4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2명.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래서 2대 9로 나왔어요. 2대 9. 자, 답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그쵸? 4만 됩니다. 그래서 4만 돼요. 왜 4만 되는지, 괜찮아요? 왜 4만 되는지? 혹시나 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랑 엮어서 좀 본다면, 지금 얘랑 얘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근을 구한다, 교점 구한다, 너무 당연하게 제곱을 들어가요. 자, 그럼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니까 얘는 지금 x-에 x-4 그쵸? 따라서 x는 4 또는 1 그쵸? 이렇게 될 텐데 문제는 뭐예요? 4를 집어넣으면 좌변은 2 우변은 4 빼기 2니까 2 돼요. 그죠? 근데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1이지만 우변이 1 빼기 2라서 성립을 안 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되지만 얘는 안 돼요. 그쵸? 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해요? 그래프적으로 놓고 본다면 얘는 지금 x가 요거고 x-2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교점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때 교점의 x좌표가 뭐냐? 걔가 지금 4라는 상태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1은 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쵸? 요거랑 만나는 거죠. 요 교점이 지금 현재 1이라는 거예요. 요 교점이. 자, 얘는 왜 등장한다? 자, 이 식은 이 식이 되는 게 맞는데 밑에 게 맞다고 위가 되는 건 아니죠. 왜? 마이너스 루트 x는 x-2에 대한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제곱하다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식은 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두 개 다 계산하고 있는 거죠. 두 개 다 계산하고 있다 보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오더라. 그 중에서 얘 것만 찾아줘야 되니까 하나는 배제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나오는 요 1이라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 연관관계가 없지만 계산상 나오는 근이라 그래서 무연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무연근, 연근, 연근. 내가 유일하게 안 먹는 채소가 연근인데. 연근 채소예요? 이 채소 아닌가? 근데 왜 안 배우세요? 모르겠어. 난 이 식감이 도저히, 난 그 식감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이 식감이 도저히 안 와닿더라고.
아삭아삭한 게 맛도 씁쓸름하고 짜요. 근데 조린 건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미안해. 아무튼 무에서 나온 연근이야. 무연. 미안. 자, 그래서 자, 이 무리함수, 무리식은 반드시 무연근을 조심해 줘야 됩니다. 참고로 무연근이라는 용어는 현재 교육과정에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현재 교육과정에서 무연근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연근이 언제 나와요? 무리함수에서 한번 나오고, 저기 대소 들어가면 삼각함수에서 한번 또 나와요. 삼각함수에서 한번 또 나옵니다. 자,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오케이. 자, 아무튼 알았어. 잠깐만 10분 쉬었다 갈게요. 미안. 너무 떠들었다. 오하하. 삐용. 자,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여기 질문 있나요? 오케이. 또 생겼습니다. 끝나고 딱 5분만 더 줘. 5분. 너무 싼다.